한국전력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19.9%가 증가했습니다. 적자에서 흑자 전환 첫 발을 내디뎠고 PBR은 현재 0.66 상태입니다. 86조 원의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81.7% 레버리지율입니다. 50% 이상이면 민간 기업은 이미 경영권을 뺏겼을 텐데 채권은행한테 지탱하는 게 정부 기업이다 보니까 안 망하고 있는 거죠. 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해소 방안도 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.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2조 7,82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9%가 증가했고 매출 원가는 거꾸로 21.4%나 크게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적자에서 128.9% 전환이익이 생겼고요. 판매 관리비가 0.3% 많이 그 경비 안 올리려고 노력을 했군요. 그 결과 영업이익은 1조 2,618억 원으로서 전년도 영업 적자 6조 3,470억 원대에서 119.9%가 전환이익이 됐습니다. 영업이익률도 5.5%로 나타났고 작년에는 영업이익률이 영업손실률 30.4%가 나타났었습니다. 스루프 회계로 분석해도 영업이익의 결과는 똑같은 거지만은 뭐 표현력이 좀 다르고 뭐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.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이것은 이제 전력 구입 단가겠습니다. 전력이라는 것은 매입량하고 매출량하고 재고가 있을 수가 없죠. 전기라는 특수상. 그래서 어 22조 7,811억 원의 매출이 됐는데 여기에서 전기료 매출액은 아니 매출 전기료는 구입 전기료는 19조 2,688억 원이 되겠습니다. 그것이 전력 구입비가 22.9%가 감소했어요. 그 갭이 무려 31.9%나 됩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전력 구입 단가가 한참 내려갔구나.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수르픈율은 35%가 크게 상승했고요. 운영 경비가 0.3% 절감을 했습니다.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.56으로서 전년도 마이너스 1.81보다 무려 3.37배가 크게 뭐 천지개벽 같이 뒤집혀져 가지고 어, 영업이익이 1조 2,618억 원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똑같이 결과는 나옵니다. 그래서 119.9%가 전환이익으로 발생이 됐습니다. 수르픈율은 35% 증가한 거에 비해서 매출 총이익률은 35.7, 0.7%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꼭 전기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매출이 있어가지고 갭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. 어, 재고 자산은 있는데 이게 뭐 제품 뭐 이런 거 판매하는 게 아니고 원재료 등은 다른 그 영업 활동에 의해서 쏘게 되는 건설 공사 같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 특정 저장품이라는 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그, 이 원전 핵 원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46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.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재고는 원재료이다. 이것도 전기 판매 외 타 공사 부분이 있어서 있는 재고다. 스루프 손익계산에는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으므로 재고자산 변동은 없고 구입 전력비에 원재료 사용액이 반영이 된다.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 드린 건데요. 이렇게 비성분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.
원재료 사용액이라는 거는 한 237억 원 뭐가 사용이 됐고, 그 다음에 전력 구입비가 19조 2,452억 원이 되겠어요. 전년도보다 전력 구입 비용이 22.9%가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, 전력비는 22.9%가 그 감소했고요. 운영 경비는 0.4%가 감소됐습니다.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를 뺀 게 그 저기 이 운영 현장에서 운영하는 경비들이 되겠는데, 이게 1조 8천억 원대로 전년보다 약간 내려갔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9% 1.8% 상승했고,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1.8 재료비가 1.8% 하락을 했습니다. 여기에서도 우리는 구입 전력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가 있는데, 1단계, 2단계는 재고자산의 변동,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검증의 필요성이 없는 거고요. 할 수도 없고, 3번에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. 현금 물음표에 분명히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. 현금이 253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뭔가 253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47억 원 정도뿐이 감소를 안 했어요. 그러니까 207억 원의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모르겠다 이게요.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런 작업은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처분 손익하고 또 감모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. 평가는 안 해도 실제 뭐 감모가 되는 게 있는 모양인데, 그거를 그 가감하면은 오히려 그 한 220억의 재고가 어디서 공짜로 생긴 거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도록 검증이 안 됩니다. 이 개입 투가 뭔지는 도저히 추적할 길을 찾지를 못했어요. 이 현금 흐름표를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못 맞춘다는 게 그 좀 또 문제가 있습니다.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퇴직금 급여 제외입니다. 4,62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0.4% 증가했고, 직원들은 무려 546명이 해고가 된 것 같습니다. 경, 안 좋으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공기업이다 보니까 불급한 직원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, 또 경영 정상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뭐 솔직히 낙하산 인사라든지 이런 백으로 들어온 애들, 이런 애들 다 내보낸 거 아닌가, 사장도 베끼고 그런 거가 있어요. 어, 어쨌든 인당 평균 임금은 8,140만 원으로서 2.8%, 좀 민간 기업으로 친다면은 그 중견 상기업 정도, 그 정도 되겠죠? 노동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어요. 그 요거 저 임금 그거 좀 올랐다고 그런 거, 다른 비용도 좀 많이 오른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그래서 크게 돈 나간 게 수선비가 7.8% 증가했고, 지급 수수료가 0.5% 증가했고, 해외 사업비는 또 72.7%. 해외 사업이란 게 성공하면 좋은데 이게 그 원전 수주라든지 뭐 이런 거로 아마 그 뛰는 거 아니겠느냐,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, 뭐 또 다른 여러 사업도 있을 수 있겠죠. 어, 뭐 그런데 그 비용을 또 줄였어요.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생산성은 이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구입해서 파는 거니까, 요거 구입 재료비나 생산 재료비나 그 똑같습니다. 그 전력 구입비는 요걸 인건비를 나누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생산성이 떨어졌다, 이렇게 좀 올라갔어야 될 텐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서 이 재고가 없으니까 T 회전율, 두평 T 회전율로 대체를 했습니다. 0.06 상승했고, 스루픈율도 34.97%가
상승했죠.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이것도 투명하게 가정에 좀 넣기로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81.7%로 1.1% 감소시켰습니다만은 민간 기업이라면은 50% 이상이면 이미 경영권을 뺏겼죠. 이걸 어떻게 갚을 거냐?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. 캐시버퍼 아주 그 돈이 간당간당해요. 1.6%뿐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. 이자 보상 배율, 이자보다는 더 보른 거예요. 이번에 처음으로. 작년에는 9.1, 마이너스 9.1배였는데, 어, 그 작년에는 이자 내가는 그 이하로 적자가 났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. 이자 보상 배율이 1.6이 되었다. 이자 부채 레버리지 50% 이하로 줄이는데 돈을 벌어서 갚기는 어렵지 않겠냐. 금액이 한 85조 정도 되거든요. 이걸 그 몇백억씩 뭐 모은다고 해도 뭐 몇십 년이 걸릴진 몰라요. 그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동안에 또 그 자회사 발전 단가의 이 LNG라든지 유연탄 이런 가격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니까 또 국제 정세 변동에 의해서 언제 또 아니 올라갈지 모르거든요. 어쨌든 이자 부채가 지금 85조 어, 7,563억 원 부채를 언제 어느 정권 때 이렇게 돈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막 휘 썼는지 누적된 결과겠죠. 그래도 한 4조 정도는 갚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경영진 평가 지표로서 두펑 ROI 6.6% 전년도에 34% 마이너스였는데 이건 혁혁한 이제 그 효과가 난 거죠. 물론 전기료 인상이 핵심적인 거 되겠습니다. 제조가 같이 그 T회전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루픈율하고 동일 방향이기 때문에 투명회계 가정을 일단 세우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요거는 이제 전기 매입 가격이 되겠고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겠죠. 요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. 전기는 수량으로 뭐 회전율 잡는 거는 이건 해당이 안 되고 단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해 보는 거로 요것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논의한 게 이런 그 과학 철학의 그 반증주의 논리에 의해서 하고 있다.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이란 게 이제 전기 구입 가격인데 요거 다 평균을 한 겁니다. 그것이 에, 가중 평균을 하면은 그 6.2%가 되겠어요. 요거는 원전 매입 비중이 13.8%, 0.3%이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력 단순 평균은 37% 매입 비중인데 6점 몇 프로인지 이거 뒤에 안 보입니다만은 그 종합적으로 그 요거를 더하게 되면 6.2%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매입 비중이 요게 그 원전에서 매입하는 게 13.8%고 매입 금액이 그다음에 그 화력 자회사 다섯 개가 있는데 37%면은 50.7%거든요. 그럼 나머지 약 50%는 어디서 전력을 구입하는 거냐?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. 그것을 이 밑으로 어떻게 좀 밝혀야 될 겁니다. 제가 이제 재생 에너지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음, 요걸 밝혀야 뭔가 좀 이 투명성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근거는 한국 수력 원자력 13.8%고 요 다섯 개 그 화력 발전 회사 그 평균이 그 37%입니다. 매입 그 비율이 나머지 기타가 있는데 PPE하고 DR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억 원으로 따지면은 억, 10억, 100억, 8조 6천억 원을 44.7%에 해당하는데 이걸 어디서 구입하는 건지 이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. 그러면은 보통 민간에서 발전하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열병합 발전이라고 해가지고
그, 이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자기가 직접 자가 생산해서 쓰는 업체들이 있어요. 그래도 그건 한국 그 한전법에 의해서 한전에다 팔고서 자기가 다시 사서 쓰는 거로 정산을 합니다.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?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노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? 이거가 계- 계속해서 어, 오픈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이게 한국전력의 투명성이 불완전해지는 거죠. 여기에 매입 단가가 어떤지 그거가 궁금한 거예요. 저는 그 다른 것 발전자 회사의 매입 단가 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쭉 했는데 그동안에 그 생각을 이걸 못 했어요. 가중 평균을 생각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단가는 어떻게 움직인 걸까? 올해 8조 6천억을 구매를 분기했는데 도대체 얼마 단가에 구입을 했는지 이걸 모르겠다 이거예요. 그리고 전기 판매 가격은 4.1% 상승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발전 자회사의 이 판매 단가의 추이인데 원자력에서도 단가 내렸죠. 자기네들 그 한전에 파는 거를. 그다음에 화력에서도 10.4%를 내렸습니다. 뭐냐면은 그 LNG하고 그다음에 그 유연탄이 가격이 매우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요 4.1%는 무슨 구별 용도별로 판매 단가가 다 다른데 주택용이 이제 우리한테 많이 해당하는 건데 3.8% 우리 가정 개인들이 쓰는데 그 비용 부담이 많이 됐어요.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산업용입니다. 8.2%. 그리고 농업용이 6.5%그 인상이 됐다고 그러지만은 워낙 한 반 가격에 쓰는 거니까 산업용에 비해서 농업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주 정부한테 큰 혜택을 주는 거죠. 어, 이런 것도 좀 문제예요. 이런 것도 좀 문제고 심야 전력이 또 10.1%나 크게 상승을 시켰습니다. 밤에는 좀 전기 쓰지 말라 이런 뜻인가요? 어쨌든 산업용이 가장 많이 인상이 됐다고 봐집니다. 심야 전력 빼고. 그런데도 보수 정권이 대기업만 혜택을 준다고 하는 불평등 경제학자의 말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. 그 보수 정권이 되면은 기업들만 살찌우게 하고 부의 분배가 안 된다.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뜩이나 저성장 추세인데 산업체들은 전기료가 이번에 또 올랐다 이거죠. 그게 이 산업체들만 그 혜택을 지금 주는 겁니까? 아니잖아요. 지금 보면은 현재 윤 정부도 산업체한테 가격을 가장 많이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힘들어하는 거죠. 그래도 그렇게 했다 이게 한전이 너무 적자다 보니까 그게 다 누적된 거를 지금 이 윤 정권에 와서 독박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차관 아주 그 전력 구입에 한 40, 한 5% 되는 그 재생 에너지인가 뭐 태양광 이따위 시에서 그 들어오는 전력 그 단가가 얼마인지 아주 매우 궁금합니다. 이거가 불투명해 가지고는 한전 뭐 이 주가는 뭐 오를 리가 없다고 봐요.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필히 정확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물가 때문에 총선에도 졌대는데 한국전력 같이 이 전기가 그냥 산업의 모든 그 동맥 아니겠어요? 이것이 불투명해가지고 어디 되겠느냐. 어쨌든 1, 2차에 그 전력 구입 단가가 내려갔다는 거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판매 가격도 상승했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. 요걸 다시 한번 조견표로 만들어 보면은 그 전력 매입 단가가 6.2%가 내려가서 구입을 했으면은 제조 원가 비율의 91.4%니까 5.7% 가격 인하 압력을 받아야 되고
가공비, 현장 운영 비용은 0.2% 상승했으니까 원가 인하 압박은 판매 가격 인하 압박은 50.5%가 되겠는데 거꾸로 4.1%를 올린 거죠. 그러니까 이익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죠. 국제 LNG와 유연탄 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단가 인하 압력이 있음에도 적자 보전을 위해 전기료를 4.1%가 1분기에 인상되었다. 부채를 갚으려면 증자를 해서 갚는 수밖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. 공기업 혜택이지만 대기업들을 참여시켜야 하지 않겠는가? 어떤 이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적자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뭐 한국 한전을 갖다가 민간 대기업 재벌들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런다. 이렇게 공격하는 놈들이 있어요. 근데 지금 봐가지고는 이 공기업 그 경영 이런 거 가지고는 아니고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저 부채 누적돼서 몇 대 정권 때부터 내려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MB 때 무슨 자원 개발한다고 돈을 많이 싸 질러버렸어요.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정말 MB가 문제였어요. MB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, 어쨌든 부채를 갚으려면은 뭐 증자를 해가지고 어, 유상 증자한다 그러면 누가 한국전력 주식에 주식 투자를 할려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그 대기업들한테 좀 한국전력에 투자 좀 해주라. 이익이 나면은 이익 배당을 좀 받아가는 거로 적어도 은행 이자 이상은 더 줄게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하든지 해가지고 재벌 기업들한테 좀 돈 좀 투자해라. 한 놈한테만 한 군데만 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좀 자금 여유 있는 이런 대기업에다가 기회를 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운영권을 뺏길 만큼의 그런 비중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눠서 조금씩 투자 좀 해두고 그렇게 들어온 돈으로 좀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. 연간 매출액을 예측할 때는 그 전년도의 그 비율을 좀 감안해 가지고 한 106.2%가 예상이 되니까 계획도 그렇게 한다 이게요. 그래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한 305% 정도 이게 왜 그럼 4배가 아니냐? 그러면은 1 더하기 300% 산식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. 어쨌든 연말에 92조 2677억 원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. 매출원가도 그 밑에서부터 먼저 매출원가 계산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라가서 매출액을 역산으로 풀이를 해내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면 얼마가 남겠느냐? 1분기에 1조 2천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이 트렌드로 가면은 매출이 92조 2천억 해가지고 한 5조 원 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3%만 가격 인상을 더 해보자. 어, 좀 그 적자를 빨리 메꾸기 위해서 누적 적자를 그렇게 되면은 한 5조 6천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스루포스로도 305% 하면은 92조 2677억 원 거의 뭐 똑같이 나오죠. 그런데 이제 그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는 이 스루프율을 좀 그 15.4%에서 0.6% 올리는 거로 하면은 상대적으로 전기료 비율이 좀 내려가겠죠. 요걸 305% 했을 때 92조 9천억 정도 하는 거로. 그러면은 92조 9천억 정도 하자. 그러면 5조 7천억이 남는다. 요게 이제 두평 회전율로 아까 했으니까 한 4.8 회전, 1.4% 정도 회전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없으면은 전기료를 또 인상을 하든지 아까 그 원가는 한 3% 했을 때를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1.4%만 가격 인상인다고 가정을 하면은 94조 한 2천억 원대를 해서 5조 9천억 원 정도 이익이 나오겠습니다. 어, 요게 뭔가 이 전기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업도 있기 때문에
스루풋 회계 기준은 92조 9천억이 나왔고 원가 회계 기준은 92조 2,600억 원, 약 6천억 정도가 스루풋 쪽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. 왜 많이 나오게 됐는지 제조업하고 틀려가지고 어, 저로서는 다른 제조업 기준에서는 뭐 나름대로 뭐 재고의 증감 가지고 해석이 가능한데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다른 그 매출 부분 쪽에 뭐 또 영향을 받은 결과가 예산을 세울 때도 예측을 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현금 재무지표로서요.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조 3,870억을 벌었는데 전년도 현금 수익률로 마이너스 4%에서 3.2%로 급 반전해서 영업 수익률이 났습니다. EMS 전 사업 활동을 해서 유입된 돈은 6조 6,696억 원, 그리고 최종 3조 4,535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비유동자산에 1조 2천억을 뭔가 또 투자한 게 있네요. 어쨌든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종속기업 비율은 에, 투하자본의 75%나 됩니다. 그러니까 한전은 25% 운전 자본만 가지고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. 이 나머지 이 75%가 한전 그 아니 저기 원자력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하고 그다음에 다섯 개로 나눠져 있는 그 화력 발전소 뭐 중부 발전소, 서부 발전소, 동부 발전소 뭐 무슨 발전 남부 발전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. 채권자한테 4조 7,848억 원을 갚았어요. 그래서 레버리지율을 0.9% 약간 내렸는데 이게 50%까지 내려오려면 30%까지 내리려면은 1년에 이번에 0.1%뿐이 못 줄였는데 수십 년 걸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는 유상증자를 해서라도 자본이 들어온 그 자금으로 자본을 늘리고 그다음에 그 좀 갖고서 새 마음 새 정신으로 그 새 정권을 맞이하자.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주가는 그 19,82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1,810원은 상승을 했어요. 어, PBR 장부 가격 대비 66%뿐이 안 되는데 그것도 한 약간 4% 올렸습니다만은 미래 예측은 이게 마이너스지만 전환이기 때문에 한 190%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. 그리고 임팩트 1, 임팩트 2, 이거는 임팩트 2는 현금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데, 자관 주가가 한 50%가 올라도 좋을 텐데, 4% 정도뿐이 오르질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걸 다 합쳐봐야, 합치면은 외국인이 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죠. 음. 자관 그 산업은행이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대한정부가 있고 산업은행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. 유상증자를 한다면 산업은행이 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민간한테 기회를 좀 많이 주든지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14.67%나 가지고 있어요. 음, 그 외국인이 그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 기관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